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2월 18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수준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정, 이수진에 이어서 이번엔 권인숙 의원까지 아니 본인 실력과 수준은 안 되면서 부득부득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싸움을 걸고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아주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에서 정말 황당한 설전이 벌어졌는데 자, 기사 제목 한번 보실까요? 간음죄 묻고 말 끄는 야당 권인숙, 한동훈 14차례 말할 기회 달라. 자, 저 제목 그대로입니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관에게 물어놓고는 장관의 의견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 놓고는 무조건 너가 틀렸어. 너가 말한 모든 통계 다 잘못된 거야. 아니 의견을 물어놓고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말을 끊으면서 다다다다 그냥 쏘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설전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일방적인 막가파식 국회의원의 갑질이었다. 이날 권인숙 의원은 뭐 싸움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자, 잠시 후에 그날에 있었던 그 영상 그 음성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날 권인숙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되는 법안이죠.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자, 예를 들어서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는 성범죄죠. 자, 그런데 이 비동의 간음죄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그 이후에 나는 이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피의자로 몰린 남성 입장에서는 저 여성의 마음, 아니 저 여성도 원한 거였다. 그 내심의 의도까지 입증해야 되는 이 입증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정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이런 남성들이 너무나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반대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도 아주 오랜 기간 20년 넘게 현장에서 성폭력 이런 그 범죄도 다뤄봤고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아는 법률가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 8일 본회의에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질문을 했고 당시 한동훈 장관이 정말 해외에서의 어떤 통계를 들어가면서 정말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이걸 다시 질문한 건데 자, 8일 본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은 그 해외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한 나라가 스웨덴과 독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황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왜 이 법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성범죄 비율이 어떤지, 그리고 유죄로 적용되는, 그러니까 유죄를 받는 그 비율은 어떤지 통계를 아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깡그리 다 무시하고 이날 권인숙 의원은 질문을 하면서 네가 들이댄 통계는 다 틀렸어. 엉터리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한 장관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도 아예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비동의 간음과 관련돼서 뭐 들이댔던 통계나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셨나요? 예, 통계를 정하는 나라마다 나라별로 다르거든요.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잠깐만요. 제대로 정확한 통계들이 아닌 건 맞죠? 아닙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23%는 기소 중에서의 유죄율이 맞고요. 아니요, 전체 거기에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장되었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가 8%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경찰률이고요, 위원님.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는 여기서 확인된 거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이 아니라고 한다고 아니게 되는 건 아니죠. 그와 관련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보고를 해주시고. 아니, 그렇게 아니라고 단정하시고 너무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통계에서 저도 확인한 바이고 거기서 그 검찰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씀한 거는 입증 책임의 문제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라는 아니, 입증 말씀드릴게요. 책임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하자고요. 일단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황당하죠. 아예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죠. 자, 그런데 이런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제가 그 입증 책임의 문제로 설전이 넘어가는데, 자, 비동의 간음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남성을 고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피의자로 몰린 남성은 상대방의 그 내심의 의사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어떤 범죄, 그 입증 책임은 검사가 하는 건데, 검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입증해야 되는데, 이 입증 책임이 가해자로 몰린 그 피의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이런 성관계에 동의했다라는 그 내심의 의도를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자, 이 점을 사실 한동훈 장관이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어필하려고 하는데 아예 말을 들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권인숙 의원 어떤 정말 막가파식 행동을 보이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 피의자가 100%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요. 입증 책임은 이제 검사가 져야 되는 거고, 검사가 피의자가 100% 입증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틀렸고, 사실 그러면 말씀 묻겠어요. 제가 100% 피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100% 피해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라고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아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틀리게 말하시면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틀린 말씀을 그러면 하신다. 그러니까 제 말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틀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강간죄와 관련해서 폭행 협박 같은 건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위원님, 자, 제 말의 뜻은 어차피 위원님, 말씀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강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누가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차피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놓고 전후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여성계 사실 폭행 협박이라는 거 전문가시지만 아니야. 이건 아니 여성만이 들어보십시오.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법적으로 이거 기소하는 걸 20년 넘게 한 사람이고요. 아니요. 그게 현실에서 성폭행 수사 해보셨어요? 성폭행 수사 해보셨냐고요? 당연하죠. 안다가 저를 뭘로 하더라도 보시는 지금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아니 위원님, 아니 어떻게 검사가 입증 책임을 여기서 위원님, 피고자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입증 책임을 100%를 질 아니 거라고 아까 제 말을 이걸 왜곡해서 잘못된 얘기한다는 행동을 그렇게 하면 얘기하시면 말입니까?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제- 폭행 그럼 아니 들어보시라니까요, 제 아니 말씀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아니 저한테 말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되지 않아요? 폭행 협박은 위원님은 늘 이런 식입니까? 그냥 선 거놓고 저는 이쪽 사람이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냥 그게 아닙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는 그게 것이잖아요. 뭐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오해가 많고 위원님, 우려가 저한테 많은데 말할 기회를 주셔야죠. 법무부 장관이 일단 아니 말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이따가 얘기를 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정말 제대로 짜증 유발이죠. 아주 시장바닥 싸움닭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 것인지 마지막에 정말 빵 터졌습니다. 성폭행 수사 해보셨어요? 해보셨냐고요? 아마 안 한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한 장관이 당연하죠. 아니 절 대체 뭘로 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했는데 순간 권인숙 의원 말문이 막혔다가 또 다다다 이어가는데 정말 토론의 자세가 안 돼 있죠. 아니 이게 국회의 품격이란 게 대체 어디 간 겁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들어보실까요? 결국 아니 뭐 입증 책임에 대해서 뭐 장관이 왜 협박을 하느냐? 이런 말까지 하는데 결국 마이크가 꺼집니다.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혼자 일방적으로 다다다다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나중에는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아니 지금은 장관이 말할 시간입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거의 5분가량 혼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짧게만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입증 책임을 피고자가, 그러니까 피고인이 100%를 질지도 모른다 라고 협박을 하는 건 틀렸다는 거죠.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제 말씀을 잘못 옮기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 그렇게 분명히 제 말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제 말씀은 당연히 검사가 그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심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아니, 위원님 제 말 끊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왜냐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한 가지 말하자고요. 왜냐하면은 아니 제 말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심이라고 정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이 비동의 가늠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 위원님은 그냥 마음대로 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위원님 부분이어서 이거는 그걸 꼭 칩시다.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가 한 말인데 제 말을 자꾸 끊으시면 어떡해요? 대정부 질문에서 분명히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 제 말 장관님 들어보시라니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장관님. 예. 제 말씀은 예. 당연히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 말들은 뭐냐면 이런 조문 구조 하에서라면 실질적 현장에서는 100% 피고인이 그걸 입증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피고인이 아니 제 말 막지 마시고요. 아니, 권인숙 의원님, 이제 답변 들을 시간입니다. 장관제가 그런 식으로 수준을 권인숙 의원님, 예. 얘기되지 않아요. 위원님 제가 검사 25년 한 사람인데 그걸 법정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자, 저한테 권인숙 의원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뭘까요? 권인숙 의원님, 독일만 지금 아까 얘기했죠. 제가 스웨덴의 유죄인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스웨덴의 유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스웨덴의 유죄를 제가 설명하면 안 됩니까? 자, 아니 의원님 제가 의원님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좋은데요. 내가 말을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서 이걸 마치 비동의 가늠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리가 없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막 문제를 몰고 가는 것에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예. 권인숙 의원님, 이제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법무부 장관 예, 답변하십시오. 제 말씀은 자 내심의 문제고 그러면 둘 관계에 있어서 의원님 끊지 마시고 참 아니 참, 네. 아니, 전제가 너무 잘못됐어요. 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중요한 법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이래가지고 토론이 되겠습니까? 저 권인숙 의원 비례대표인데 과거 86년에 있었던 권인숙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죠. 당시에 권인숙 이분을 변호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고 조영래 변호사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에 조영래 변호사가 저희 그 조갑재 대표와 친분이 있어서 제가 중학생 시절이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한참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머리를 싸매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담배를 뻑뻑 피면서 이걸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 참 고심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 하늘에 있는 조영래 변호사가 오늘날 권인숙 의원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통탄하게 생각할지 참 그런 생각이 또 올랐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의 품격, 수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체 민주당 여성 의원들 다 왜 이 모양이죠? 감사합니다.